원칙과 상식 의원님들 만날 계획은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라인하는 말.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대표님 괜찮아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119 불러 빨리. 119. 대표님 힘내십시오. 뇌 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는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좀 갈게요.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병문안에 관해서는 그런 예. 사실은 없었고요. 네. 상태를 물어보는 그런 전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네. 대표단 방문 요청,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의 병문안 이렇게 여러 요청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병문안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추후에 일반 병실에서 안정화가 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상태예요? 예, 제가 뭐 오늘도 병원은 가지 예. 못했습니다만은 확인은 했는데 대표는 여전히 뭐 죽이나 이런 미음 좀 드시고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하시는데 간단한 의사소통. 예. 이게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성대를 다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행히. 예. 그런데 외부인은 절대 출입이 안 되고 네. 병원 측에서 일전에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브리핑할 때도 여전은 이제 계속 봐야 된다. 특히 단식 이후에 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합병증 문제랄지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무는 네. 보세요? 뭐 아유 무슨 당물 보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래도 중요한 보고는 받으시는 정도? 저는 그 정도도 아직 안 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휴식을 취하시는 예. 정도로 안정을 취하시는 정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엊그제 저희가 발표한 그 공천관리위원회 네. 그거는 대표 이번 테러 사건 전에 예. 이 부산 현장에서 1월 1일 날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테러로 규정하세요? 네, 정치인 테러긴 하죠, 물론. 저희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뭐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 피습이라는 말과 대표 테러라는 말은 좀 다른가요? 국민이 듣기에 뉘앙스에? 글쎄요, 쓰기에 따라서 다른데 예. 저희들은 뭐 그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당에서는 저희 당에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당 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는군요. 예, 당에서.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당도 쓰고 있고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어쨌든- 대변님이 사실 그날 현장에 좀 계셨기 때문에 네. 지금 목소리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신가요? 사실 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저희 화면 봤지만 네. 대표께서 이제 기자들 가덕도 신공항 현장이었고 예. 쭉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기자들이 이른바 백불이라고 하죠. 질문 받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3개 정도 받은 다음에 제가 기자분들께 이제 이쯤 할 거 왜냐하면 당 대표가 이제 차량이 몇 미터 안 남았었습니다. 네, 네. 그 차를 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기자분들은 백불을 다 받고 이제 질문을 답하고 빠지는 상황인데 네. 그 나오는 그 이제 저 피의자가 네.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바로 옆에 계셨던 거죠? 한민수 예, 대변인님.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이제 대표 그 쓰러진 모습이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 구급차가 오기까지 한 20여 분이 예.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좀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 보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손수건을 꺼내서 이제 지혈을 하는데 지혈이 안 돼가지고 초반에 예. 손수건 꺼내서 지혈하고 계신 분이 한민수 대변인님. 저하고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이었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안 되고 저 이제 대표님 머리를 붙들고 받쳐들고 있었고 천 실장 계속 누르고 있었고 예.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는데 저희 예. 이제 경찰 총경 하셨던 류사명 총경이 사실 경찰 출신이라 지혈 이런 걸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합류를 해가지고 본인이 더 세게 누르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방대원들 오시고 구급차가 도착해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너무 많이 놀랐을 텐데 뭐 대표가 또 이렇게 빨리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요. 빠른 쾌유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지만 이제 또 논쟁은 논쟁대로 저희가 또 다뤄야 되니까요. 차기 교수님, 네. 부산 카톨릭대 교수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한 다음 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언론은 이제 이 대표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가,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 양극화돼 있는 거 아닌가, 극단화돼 있는 거 아닌가,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를 하다 보니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굳이 부산대 병원을 두고 서울로 이송을 했을까, 원했을까? 부산대 그 병원도 권역 외상센터가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의술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지역 의료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까? 또 왜 소방 헬기를 타고 갔을까? 뭐 일반인도 그러면 소방 헬기 태워달라면 다 태워주는 건가? 이런 게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네. 부각이 됐습니다. 차 교수님도 그런 공방이 논의할 만한, 토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참 이게 수준 낮은 갈등의 어떤 모습?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생명이 그러니까 경각이 달릴 뻔한 그런 위험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그 피습당한 그 이재명 대표의 쾌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이런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전원 아니 병원을 옮길 만한 위급 상황은 면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그 봉합 수술과 그리고 입원 가료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정신 충격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입원 가료를 하면 시간이 조금 며칠 동안 그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럼 누가 그러면 지금 케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뭐 민주당의 그때 모셨던 그 아마 당직자들이나 그리고 또 가족들도 멀리서 소식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로 달려가서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서울 쪽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응급 상황을 넘기고 난 뒤에 지금 또 이 공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러니까 당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아마 지금 거리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옮겼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금 뭐 그 뒤에 밝혀진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민주당이 생각이 조금 짧지 않았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근역외상센터예요. 네. 아니, 지금 전국에 몇 개 있는 근역외상센터 최고로 지금 잘한다는 그 근역외상센터인데 거기서 이 지금 치료를 끝을 내지 못하고 옮겼다는 것 자체가 마치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간 것처럼 그리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잘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그것까지 맞물리면서 일종의 민주당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예를 들면 뭐 공공의대를 신설하자 뭐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대책 문제들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이 지금 소방 헬기 타고 갈 수 없는데 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갔다는 그런 특권의식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그 비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논란을 낳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초를 민주당이 제공했다. 좀 신중치 못한 결정이 아니었나는 아쉬움이 납니다. 네, 사건이 안타깝지만 이 논란이 불거지고 또 논란이 더 증폭된 데는 서울대병원 그리고 부산대병원의 주장이 또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이 전원이라고 이제 병원과 병원 간에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원도 개인이 마음대로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가족의 요청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되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응급 의료 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대 외상센터도 응급진료를 참 잘했습니다. 서울대 외상센터 역시 응급진료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끄러워하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사회의 전체 양극화와 격차 문제는 의료계도 당면한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격되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보면 의료 비용도 증가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여권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한마디 했습니다. 특혜 시비가 유치하다. 거의 총리급 서열인데 헬기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뭐 그 환자나 가족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병원에서 하고 싶다 이런 정서나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또 정치 지도자니까 그러면 그런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는 어떠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의료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지방의 국립대학 내지는 또 지방의 의료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또 의사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평소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체제의 어떤 구축을 주장했고 지원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잊어먹고 일반 개인이 판단하는 정도의 판단을 해서 편의를 다 제공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와 반칙을 몸소 실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체제와 관련돼서 지방 의료체제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러한 풍조를 오히려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뭐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그 포용력 내지는 또 이렇게 소화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민수 대변인 진짜 그 차 교수님이나 지금 우리 송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부산대 병원은 지방대 병원이라 믿을 수가 없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당시 결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표의 생명을 구한 거는 처음 도착했던 소방대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온 구급대원들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구급대원들이 바로 달리다가 헬기로 바로 바꿔서 이송을 했습니다. 거리가 좀 제법 되거든요.
부산대 광역센터로 갔고 거기에서 또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지혈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한 부산대 병원 관계자분들, 의사분들 그리고 최종 수술까지 네. 잘 맞추신 서울대병원 의사들께 저는 정말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제 현장에서 느낀 거가 얼마나 위중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제가 들었고 한 거는 가족의 요청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처음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자라고 한 얘기 처음 꺼낸 사람은 가족이다? 예, 가족과 당에서 여러 판단을 했을 때 네. 그거를 옮겨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러면 헬기 이송은 병원에서 결정을 그런 거는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나 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어떻게 당에서 헬기 태워주세요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가족 입장에서는 부인께서는 사모님은 당연히 대표를 보고 수술하는 모습 보지 않겠습니까? 보고 네. 싶어 할 텐데 내려오는 시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해주세요 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네. 환자 가족도 없고 당도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서 의사는 신입니다. 내 생명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옮겨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했고 서울대병원 그 응급처치라는 의사님 선생님들이 서울대병원 측하고 부산대병원이 이제 소통하면서 네. 저는 이송 알겠습니다. 결정도 한 거고 이제 헬기 부분도 특혜 이런 말씀들을 지적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규정과 다른 걸 썼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 규정도 돼 있고 홍준표 시장 말씀도 있었지만은 저는 국민들 보실 때 흔쾌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정쟁의 소지가 더 이상 안 되고 네. 부산대 병원 계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관적인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당시에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당시에 가족이라든지 당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뭐 결정을 한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차 교수님 말대로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지방대 또는 지방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요인으로 정치적 공방이 되는 거를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에 와서는 옮기기를 잘못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전원 조치를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사후적으로 그렇게 양단으로 놓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정말 총각을 드는 위중한 상황에서 가족의 입장이 전달이 됐고 현장에 있었던 부산대 의료진의 또 판단이 있고 또 서울대 의료진과의 협진 과정에서 또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논란이 어떻게 대표의 테러 사건을 놓고 이걸 지방 의료 현실을 무시하는 문제로 고민이 되겠습니까? 네. 이어진다는 거는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진영의 논리나 정쟁의 논리는 좀 배제를 하고 말 그대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면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있다면 좀 널리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규정을 하고 또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마저 이재명 대표를 테러 피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규탄을 이어가고 있죠. 백고문님, 대통령실에서도 병문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방문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병문안을 가게 된다면 아직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데 그동안 경색됐던 그런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는 극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양 진영 사이의 교집합, 공통점을 찾아가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의 대선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하는 과정에서 CNN이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힐러 인 치프, 그러니까 치유의 최고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라는 용어를 인용을 해서 힐러라는 말, 치유자라는 말을 써서 네. 대통령은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간의 어떤 문제를 치유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언론에서 했고 네. 미국 국민들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최고 권자인 대통령께서 그런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한 정치의 어떤 이 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실 인사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가야 된다. 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는 것도 뭐 네. 필요하다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보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방문하는 오는 게 오히려 또 부담스러울 그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그래서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통령실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예.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의 병문안이 이제 가능한 시점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을 보내든 본인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죠. 네. 근데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 피의자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흰 승용차, 외제 승용차에서 이제 이 피의자가 내리는 어떤 모습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던 그런 정당 가입 이력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배후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어요. 이것도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분의 당적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우리 당에서는 원내대표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당적이 어떻게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당원이었다면서 마치 이거를 민주당원이 했던 소행으로 불리는 기사 좀 썼었어요. 저는 그거 상당히 부적절했던 거 봅니다. 그 초기 기사를 보면서 또 국민들은 또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또 그 직후에 이분이 오랫동안 국민의힘에 있었고 예. 뭐 보수 강경 보수 집회에도 자주 나갔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쓰는 게 정말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던 부분들 저도 이제 당에 저희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있고 저도 위원으로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만은 일단 철저한 수사, 투명한 수사가 제일 원칙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벌 방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현재 피의자인가요? 예. 이 피의자를 태워준 차량이 네. 무슨 외제 차량이 등장을 예,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경찰이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자 부산 경찰청에서 본인들이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우리 당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는데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정말 예. 한 점 의혹 없도록 이건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입장입니다. 네. 예,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동선을 제가 이 뉴스 놓은 거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네. 그 점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1일 날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충남 아산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가 승용차로 이동했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고 난 뒤에 김해 봉화마을을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울산역으로 갔다가 예. 다시 부산을 거쳐서 지금은 창원 진해구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네. 그 다음날 자고 난 뒤에 가덕도로 갔어요.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이동 아니, 수단이 예. 자가용이 없었으면 자가용이 좀 없다고 어려웠을 한다면 거다. 자가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 만에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사실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광역 철도망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 직통 버스도 없어요.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간다고 한다면 물론 뭐 본인이 좀 경제 여유가 있으면 택시를 타서 다닐 수도 있겠죠. 렌트도 있잖아요. 예, 렌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인데 네. 오늘 그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제승용차를 타고 누군가가 지금 모텔 앞에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모텔하고 지금 사건 현장하고도 제가 알기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범이나 배후 조사 저는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먼저 바라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